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들레주의 사상을 계속 자료로 올리니까요.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차이 혹은 생성의 철학은 이처럼 변환과 변혁의 철학이고 스스로 다른 것이 되는 되기의 정치학이며 혁명의 철학이다. 이것은 초월적 척도에 의해 A와 B를 비교하여 누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혹은 A에게는 있는 어떤 성질을 기준으로 그것이 B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초월적 개념이 아니라 타자와의 만남과 접촉을 통해 A 스스로 만들어내는 A 자신과의 차이란 점에서 내재적 개념이며 내재적 차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일관성의 구도와 직결되는 개념이다. 기관 없는 신체란 욕망,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체들의 집합이고 그것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체이다. 각 객체는 무한한 다양체이고 자연 전체는 완벽하게 객체화되는 다양체들의 다양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강밀도가 결국은 상이한 문턱을 넘나들면서 상이한 양태들, 상이한 속성들을 하나의 연속체로 만든다. 기란 운동과 멈춤, 빠름과 느림, 속도와 강도 등의 변환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양태는 자신의 능력을 상승 내지 하강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양태가 되기도 한다. 어떤 양태나 개체에 정해진 본성이란 없다. 본성에 반하는 분점, 참여를 통해 얼마든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것이 되려 하는 나나 내가 되려는 다른 어떤 것이나 정해진 본성, 불변적인 본성이 없다. 이는 일관성의 구도에는 어떤 고정된 본성이 없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관성의 구도에 근접한다는 것 혹은 좀 더 높은 탈영토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주어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되고자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하고자 하는 것을 관성이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어진 상태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고 이미 존재하는 힘 내지 권력의 관성이나 타성에 따라 살아야 하며 그러한 관성이나 타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더불어 그러한 자유의 능력, 탈영토화의 능력은 자신의 신체를 탈영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제 질 들레주의 사상입니다. 자, 오늘은 거짓말 시리즈 제48탄이 되겠습니다. 과학과 철학으로 본 본성의 허구성. 조금 아까도 그랬죠. 저 질 들레주도 본성이란 없다 이거야. 개체, 개체라는 건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체에 정해진 본성이라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철학자도 그래. 제가 들레주도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본성,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본성, 그 허구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자세히 짚어보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들레주의 본성이 없다라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양태나 개체의 정해진 본성이라는 없다. 본성에 반하는 분점, 참여를 통해 얼마든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것이 되려 하는 나나 내가 되려 하는 다른 어떤 것이나 정해진 본성, 불변적인 본성이 없다. 이는 일관성이 구되는 어떤 고정된 본성이 없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성이 절대계, 추상적인 관념, 추상적인 개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과 철학으로 보면 본성의 허구성. 우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정된 프로그램은 없다고 그래, 학자들이. 근데 본성이 되는 건, 절대기 되는 건 고정불변의 세계거든. 그럼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거거든, 본성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들레지도 말했지만 고정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각인된 어떤 불변의 설계도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됐건 뭐가 됐건 참나가 됐건 불성이 됐건 뭐 영성이 됐건 영혼이 됐건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계를 신봉하는 사람들. 근데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런 걸 부정을 해요. 특히 후성 유전학, 이것도 이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어떤 본성, 고정불변의 그런 것보다도 현상계의 환경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 요즘 이제 이게 새로운 학문이에요. 이게 유전자라는 거는 이제 스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스위치.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따라 유전자의 그 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타고난 본성 자체가 있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이 되는 거지. 이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타고난 유전자, 그것보다도 그런 본성, 그런 것보다도 환경이 더 중요해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유전자 결정론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의 허구성을 까부시기 위해서 후성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죠.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는 경험에 따라 물리적 구조를 바꾼대요. 이게 특정 본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고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본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래. 만약에 본성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화 시킨다면 두 번째 본성이라는 거는 그 절대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현상계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데는 후천적인 본성이 되는 거지, 그게. 그리고 우리 뇌의 생존, 뇌라는 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생존이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뇌의 생존 전략은 추상적인 절대계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생존을 위한 체험과 경험을 최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추상적인 그런 본성이라든지 추상적인 절대계의 그런 세계에 몰두하면은 뇌는 호르몬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상 징후를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환각이나 환시, 환청 같은 걸 막 보여줘요. 그러면 그게 뭐 진짜인지 알고 뭐 모라 일체 뭐 우주하고 합일되고 신하고 합일됐다는 그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뇌의 착각이에요, 이게. 이 문제는 뭐 저번에 그 영혼의 허구성, 신의 허구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성의 허구성 중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야. 본성이라는 게. 응? 역사적으로 본성이라는 개념은 특정 집단을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논리로 이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종교단체나 영성단체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특히 이게 낙인 찍기라는 게 있어요. 낙인 찍기. 이건 뭐냐면, 여성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특히 인종의 본성은 게으르다. 같은 주장들. 이건 생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건 사회적인 가스라이팅이라 그래. 심리적인 지배.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의 상태를 운명이나 본성으로 돌림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 온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층, 권력층들은 일반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시위를 하거나 이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운명론적인 거를 심어주는 거야. 그것이 이제 본성주의, 그거와 똑같은 거야. 결과론주의, 그런 걸 어차피 너희들은 피지배 계급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가. 그런 본성을 타고났으니까 다른 마음 먹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낙인찍기 그런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 그래가지고 요즘 종교단체가 정치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권력지향적으로 흐르잖아 이게.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 단편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게 있어. 사회적 구성주의.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본성이라고 믿는 많은 특징들, 즉 공격성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이타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사회가 장려하거나 처벌하는 행동 양식이 내면화된 결과로서 사회적 산물이라고 그래. 이거 다 그래. 저기 그 노예제도, 신분제도, 양심, 영혼, 신, 이런 것도 다 사회적 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회적인 산물이야. 그 시대 사회에 따라서 권력층들이 이 국민들을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본성의 허구성을 비판하면 뭐가 있냐면, 짱폴 사르트르 철학자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랬잖아요. 이걸 뭐냐면 이제 본질이 절대계의 본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존은 내가 여기 현상계에서 살아있다는 거, 생명력 살아있다는 거, 이것이 더 절대보다 앞선되는 거지. 그러면서 샤르트르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 따위는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현대 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계를 인정을 안 해.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걸 생성의 철학이라고 그래. 생성의 철학. 그게 생명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사상이 거기에 다 걸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 개념 있는 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텅빈 캠퍼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텅빈 캠퍼스 이론. 이건 뭐냐면 의자는 우리가 앉으려고 만든 거 아니야. 목적이 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근데 본질이 먼저 존재하지만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지. 꼭 어떤 목적의식이라든지 본질의식이라든지 절대계의 본성의식이라든지 영혼의식이라든지 그런 절대계의 추상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졌다 이거예요. 그렇지. 서가모니의 독화살의 비유도 그렇고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 이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왜 태어나고 지구가 왜 생겼고 우주가 왜 생겼고 언제 끝나고 이런 거 관심 갖지 말라 이거. 지금 현상계에서 살아있다는 이 생명력,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 5가지 중에서 그것도 또 걸리잖아 이게. 다 5가지에 다 걸려. 이게 텅 빈 캠퍼스 이론이야 이게. 그 다음에 선택의 결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의 결과 이론. 이건 뭐냐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기 기만이라 그래 이거는. 그렇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꼭 이래야만 한다, 이런 것이 운명론자들이거든. 이게 권력자들이라든지 그 종교단체라든지 영성단체에서 심어준 그런 그 세뇌팔이거든 이게. 그러면서 본성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총합이 곧 나 자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가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운명을 어떻게 개척을 하고 어떤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만족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운명이 결정지어 가지고 그것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건 무지 불행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또 맨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나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거. 하여튼 요거 5가지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만은 이거는 모든 그 동서양의 사상가라든지 철학자들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개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가. 그래서 그걸 제가 공통점을 제가 추출한 거예요. 빼서 딱 보니까 5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활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중요한 기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본성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요렇게 마치고 더 이상 반복되는 내용 같아 가지고 그만 얘기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 좋은 글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잠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실패된 의미, 실패된 잠언. 실패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유튜브에서 얘기한 건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자, 그거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진정한 의미.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의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언가 시도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열심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 출발할 이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바보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많은 신념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을 지니고 계심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소유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실패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단하는 것만이 실패하게 만들 뿐이다. 실패는 결과가 아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대부분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 어떤 방법이 틀렸는지, 어떤 선택이 좋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는 실패를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실패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웠다는 뜻이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믿고 도전했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성장한다. 왜냐하면 행동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시도하느냐인 것이다. 방법이 잘못된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이유가 생겼다는 뜻이다. 실패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단한 것만이 실패하게 만들 뿐이다. 도전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다. 실패는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은 결국 성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 성장은 언젠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아주 좋은 말이죠. 상식적이면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잠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래. 우리 동양사상의 그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 과정. 모든 거는 변화의 과정일 뿐이다. 이게 어떤 우리가 운명적으로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지. 응? 결정적인 그 유전자 결정론이라든지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응? 실패도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과정. 응?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본성도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애초서부터 주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이게. 에? 어떤 흐름이지, 흐름. 본성, 변화 과정의 흐름이라는 거야. 하여튼 본성의 허구성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은 정의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정의될 수. 인간이 어떻게 정의가 돼? 매 순간순간 변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변했잖아요. 신체도, 육체도 변했고 정신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고 모든 게 다 변하잖아. 어떻게 고정된 실체가 어디가 있어?
고정된 실체가 있어야만이 정의가 될 수 있지. 인간은 어떠하다, 너는 어떠하다, 이게 정의가 될 수 있지. 근데 매 순간 변하고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어? 이건 절대계라는 게 허구성이지. 절대계라는 게 허구지. 고정불변의 세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루하루가 계속 변하는데, 자연도 변하잖아. 자연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동식물도 변하고 무생물도 다 변하는데, 응? 하여튼 본성이라는 단어의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추상적인 상상의 추론이고 문자고 언어거든. 응? 이거는 복잡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언어적 요약본에 불과하다라고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하여튼 우리가 본성의 허구성을 깨달았을 때, 본성뿐만 아니라 뭐 영혼이 됐건 양심이 됐건 참나가 됐건 그 절대계의 그런 허구성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그 고정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가지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대체적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본성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